많이 넘도록 장가 안 가던 아들 녀석이 올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아주 알턴니가 쏙 빠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유, 자식을 결혼시킨다고 해서 엄마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아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아들, calm down. 좀 진정해. 무슨 일이야? 있잖아. 결혼식장 있고, 하객도 있고, 또 예쁜 색시도 있고 다 했는데, 같이 살 집이 없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 이제 내가 네 신혼집까지 구해줘야 되냐? 에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일단 엄마가 이해했어. 엄마한테 그 서울에 놀고 있는 15억짜리 아파트가 있거든. 급한 대로 거기 들어가서 살아. 정말? 야, 우리 엄마 최고다. 거기 나 공짜로 살아도 돼? 에이구, 그래 공짜로. 그래 아들인데 뭐. 근데 명심해라. 그 아파트 너 주는 건 아니다. 신혼집 구하는 동안 잠깐 들어가 사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엄마. 역시 돈 많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도 내가 최고라 생각한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제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신혼집을 꾸렸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세금 청구서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증여세, 즉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엄마, 어떡해. 나 집 살 돈도 없는데 세금 내래. 일단 또 컴다운, 진정하고. 너 국세청 가서 엄마가 말한 대로 말했어 안 했어? 아파트를 받은 게 아니고 잠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당연히 그랬지. 그런데 세금을 내래. 엄마, 컴다운. 엄마 어떡해. 그래. 아니 증여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엄마가 아들한테 아주 잠깐 집을 빌려준 건데 그마저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이게 사실입니까? 설마 저희 아들이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봐서 좀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아니, 아들한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증여세 내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들어가 살게 한 거지. 잠깐 그것도. 네,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씨의 사연입니다. 네. 요즘 정말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 부부들이 전세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A씨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비신랑에게 아주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비신랑의 아버지가 은퇴한 뒤에 강원도에 주로 전원주택에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에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예요. 그러니까. 요 아버지 어머니가 둘 중 한 집에서 잠시 살 것을 권유를 했고요. 예비 신랑은 고민 끝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뭐. 더 좋은 데 가서 사. 네, 둘 중에 더 좋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시 신혼집으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13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아무튼 뭐 집이 없던 예비 신랑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부모 집인데 진짜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비 신랑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 1, 2년 정도 잠시 살면서 네. 신혼집을 구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요. 네. 집을 일단 물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월세나 이런 별도 비용을 부모에게 낼 필요 없이 공짜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비 신랑의 믿음과는 달리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아파트를 증여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라는 청구서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 사연처럼 뭐 친척 집이나 혹은 뭐 가족의 집에 잠깐 사는 그런 경우 있죠? 네,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증여를 받은 게 아닌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이게 법적으로는 어때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산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살 수 있어요? 월세 내야지. 당연히 월세 내야죠.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무상으로 산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월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를 이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데 이 부모의 집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 자녀가 산다. 그럴 경우에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된 집에 단독으로 자녀가 들어가서 살 경우 월세만큼 이제 증여세를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을
자녀에게 공짜로 빌려주든 월세로 이렇게 빌려주든 그거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은 공짜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어쨌든 지금 임대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상당을 공짜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요 임대료 상당 이익을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한 재산이다라고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데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증여세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요. 부동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 그러니까 무상 사용 이익 상당의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 재산 가액이라고 정하고요. 5년 단위로 합산했을 때 이 합산액이 1억 원을 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가액이 1억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별로 수학 공식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 가액 곱하기 연 2% 곱하기 3.7908인데 뭐야? 이게 좀 복잡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의 이익을 받았느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부동산 가액이 연 2%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 연 2% 정도 이익을 받았구나. 그거를 1년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5년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왜 3.7908을 했느냐? 이거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해서 그 5년치를 현재로 미리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미리 계산해. 공식이 좀 그 숫자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908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2%의 무상 사용률을 1년간 부동산 사용률을 고려해서 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무상 사용 이익을 1억 1,372만 4천 원 정도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 1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로 계산하니까 증여 재산 가액이 1억 원을 넘어가니까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13억짜리 아파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결과는 빠밤 빰빠밤 빰빠밤 선택했어. 13억. 그럼 달라지죠. 달라졌어요. 네, 그게 13억이 딱 기준점 정도 지금 네. 상황에서는 된다고 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13억이라는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면요,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하고 여기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숫자 3.7908을 곱하면요, 무상 사용이익이 1억이 안 돼요. 9,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원을 기준으로 보시고 13억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거나 세금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13억 넘는다고 하면 증여세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억을 한번 증여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네. 지금 무상 사용이익을 아까 그 말씀드린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다 뭐 증여세로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 또 3% 신고세액 공제도 또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618만 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무상으로 내 집에 살게 하려면 13억 이하네. 네, 그렇죠. 13억이 넘어가면은 이걸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네.